다음 절차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정비계획을 이제 수립한다고 하는데 이게 수립이라는 말이 두 개로 쪼개져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혼동시켜요.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사람 따로 있고 입안한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고 입안하고 결정 합쳐서 수립 그래서요. 법조문에 보면 수립이란 단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입안하고 결정이 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 설명 없이 그래서 버려요. 예.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그러면 우리의 정비계획을 입안 결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첫 번째 1번 절차는요. 2018년도에 생겼어. 2월 9일 날 생긴 거예요. 6명을 쓸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그리고 가로하고 광역시 군수 제외.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제외, 옹진군수 제외. 엊그제 뉴스 보니까 1시간에 옹진군에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비가 15cm가 왔다. 1시간 15cm. 예. 그때 그 뉴스를 들었을 때 저는 다른 생각이 든 게 아니라 옹진군수는 독자적인 권한이 없는데 광역시의 군수거든. 예.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예. 그래서 인천광역시 강화 군수가 있고 옹진 군수 2명은 광역시의 군수로서 정비계획 위반을 못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뉴스를 봐도 엉뚱한 데 자꾸만 산다. 이제 본능적인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이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돼. 위반권자. 이 사람들이 그대로 정비계획 결정권자가 돼. 이 사람들이 그대로 위반 결정 수립이 되죠. 수립. 그렇죠? 예, 수립이 되고 이 사람들이 정비구역 지정이 돼요. 구역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정. 그러면 지정권자가 돼. 그러면 결국에는 6명 시장 군수가 정비계획을 위반 결정 정비구역 지정한다고요. 이게 첫 번째 절차로서 2018년 2월 9일 날 생긴 절차예요. 그럼 이제 옛날부터 있던 게 2번 절차예요. 2번 절차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광역시의 군수, 광역시의 군수, 그다음에 자치구 구청장, 자치구, 자치구는 특별시하고 광역시에만 있어요. 그걸 합쳐서 우리는 구청장 등이라고 불러 법에서. 구청장 등이 정비 계획을 위반해. 계획을 위반을 해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정비계획 결정권자잖아요. 얘네들이.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 지정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옛날부터 있던 전통적인 절차예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다. 뭐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모든 사업에 정비 계획을 누가 위반하냐 그러면 성동구청장이 위반을 해. 그리고 성동구는 서울특별시에 있으니까 서울특별시장한테 이게 성동구 금호동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비 계획을 제가 위반했습니다.
이거 보시고 결정하고 정비구역 지정해 주세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입안에서 가져온 것을 이제 결정을 해. 정비계획 결정하고 정비구역 지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서울특별시장이 가장 불만스러운 게 있었어요. 내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의 금호 제22구역을 정비구역 지정하고 싶은데 지가 지정을 못한 거야. 언제만 지정할 수 있냐 그러면 성동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에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있어야지만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는 거야. 불만스러워.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의 모든 정비사업, 서울시 전체에 한 600군데 되는 곳에 정비사업 자기가 다 입안하고 지가 결정하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을 개정해 달라고 그랬어. 개정했어. 모든 거 서울특별시 전부 다 자기가 입안 결정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해놨는데 실제로는 다 이렇게만 하지.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 대구광역시 수성구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재건축하겠다. 정비계획 입안 수성구청장이 입안.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면은 광역시 대구광역시장이 그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거기를 정비구역 지정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가장 복잡한 부분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요 객관식 문제 지문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 정비 141페이지 대표 유형 정비구역에서 행위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행위 제한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시장, 군수 등. 왜 등자를 계속 띄우지 이렇게? 이거 띄우면 뜻이 틀려요. 붙여야 돼. 법률용어니까.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행위 허가죠 이게. 그러면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물건 적치죠. 그렇죠? 적치. 그래서 1번은 그대로 맞아요. 물건 적치. 그러면 지금 1개월 이상 적치 받아라. 2번 허가권자가 행위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서 시행자 있는 경우 미리 그 시행자 의견을 들어야 된다. 2번이 지금 나왔고 이거는 이제 의견 청취 허가할 때 의견을 들어라. 맞아요. 중요한 질문 아닌데 의견 들으라고 돼 있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은 원칙으로 돌아간다. 개발행위 허가받은 거 변경은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죠. 3번이 틀렸고 별다른 문제가 아니네 그냥 이거. 괜히 그냥 꼼꼼하게 읽어봤네. 4번 허가를 받아 행위로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 당시 이미 행위 허가를 공사에 착수했을 때는 하던 공사 계속할 수 있다. 단 30일 내 신고, 기득권 보호 규정이죠. 기득권 보호 구역. 그러면 4번 지문은 정비법에서 나올 수가 있어. 4번이. 왜 그러냐면 실제 서울에 이게 문제가 돼요. 서울에서는요. 왜냐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기 전에 빌라에 대해서 공사에 착수를 해요. 빌라. 최근 한 7년 사이에 서울에서 지은 빌라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죠. 공식 명칭은 다세주택이에요. 100% 지분 쪼개기야. 최근 7년 사이에 지은 서울의 모든 다세주택은요. 다세대 주택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 다세주택 지어놓고 거기서 재개발 사업되면 한 개당 아파트 분양권 한 개를 받기 위한 지분 쪼개기 용도예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서울에서 절대 그 땅에다가 다세주택 안 지어요. 다 지분 쪼개기라고. 그랬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요, 항상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건축 허가 받고 공사 착수해야 돼. 그래야지만 지분 쪼갠 것에 대해서요, 분양권이 나와. 예. 근데 하루라도 늦으면은요, 청산 대상이 돼. 예. 그래서 기본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자는 이제 지분 쪼갠 것만큼 아파트 분양권이 나오는데, 조건이 뭐냐 그러면 30일 내 신고는 해야 돼요. 공사 계속 하겠습니다.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지분 쪼개기 실패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서울에요. 서울에 광진구라고 있습니다. 한강 바로 옆에. 거기 한 달 차이로 분양권 안 나와. 청산 대상이야. 그 다음에 서울에 또 상수동이라고 있습니다. 상수동 거기 한강변 옆입니다. 거기서 보면 국회의사당이 보입니다. 예. 서울에 이태원도 있습니다. 그 세 군데가 대표적으로 지분 쪼개기 한 달에서 보름 차이로 청산 대상이 된 곳인데, 제가 거기 한번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 실패하신 분 세 군데 다 같은 사람이야. 실패하신 분. 다른 데서 지분 쪼개기에서 한 100억을 벌었는데 그 세 군데에서 100억이 다 묶였어. 예.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나한테 물어보는데, 그래서 내가 가서 사진 찍는 것을 허락해 주면은 내가 가서 한번 의견 제시하겠다. 사진 찍고 이걸 강의 재료로 써도 괜찮은가? 지분 쪼개기 실패 사례로. 흔쾌히 오케이 하셨어. 그 대표님께서 흔쾌히. 예. 성격 진짜 좋아요, 대표님이. 예. 그래서 가서 한번 확인해 봤다 이거지. 그래서 이 4번 지문이 그거하고 관련이 돼요. 자, 그래서 기득권을 인정해 줘요. 그 기득권 인정받기 위해서 이 안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기 전에 공사 착수하는 거예요. 조건. 3개월에 신고하는 거죠. 30일 내에. 이거 30일이에요. 5번 정비구역에서 허가받은 행위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에도 똑같은 조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문제 보겠어요.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가 나왔죠. 틀린 거 찾기. 여기서 2번 지문 한번 보세요. 시장 군수는 제한이 있을 때, 정비계획 위반 제한이 있을 때 제한일로부터 45일. 우리 45일은 국토계획도 나오지 않았나? 여기서는 60일이에요. 국토계획법에서는 45일, 여기서는 60일인데 이것까지 그 구속해서 시험은 내지는 않지만 알아만 두시고요.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2번 일단 틀렸고, 1번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요청이 있을 때는 요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정비계획의 위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등 소유자 및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알려줘야 된다.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위반 여부 결정 기한을 2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1번 지문이 올 초에 아니다, 작년 말에 개정된 겁니다. 새로 신설됐어요. 1번 지문은 그대로 읽어주셔야 되고, 몇 개월이 나왔어요? 4개월. 우리 시험 범위에 4개월짜리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것을 시험에 낼 만큼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중요하다고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예, 그래서 특이하게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비계획의 위반권자가 아닌 토지 소유자 등이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위반권자한테 정비계획 위반을 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그 다음에 2번 됐고, 3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위반하거나 변경할 때는 주민에게 서면 통보, 주민 설명회, 30일 이상 주민 공람, 의견 듣고 타당하다 인정되면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들 읽어주시면 돼요. 절차가 제일 많은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4번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읽어만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공공재개발 사업 또는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4번, 5번이 정비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누구겠어요? 지역 주민들이겠죠, 그렇죠? 지역 주민들이 보니까 우리 조합을 만들어서 하면 잘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LH 공사한테 해달라고. 그다음에 공공 재개발, 도무지 재개발을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 안 해주려고 그래. 그랬더니 서울시가 뭐라고 하냐면 너네들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을 해라.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은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해서 하게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예. 자진해서 하겠다는 거죠. 예, 임대 아파트 많이 짓겠다고. 그래서 거기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대치동에 음마 아파트가 있습니다. 벽에 그 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 은색 말이 그려져 있습니다. 음마 아파트. 그게 수천 세대 넘죠. 그 음마 아파트 서울시가 재건축에 대해서 인가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음마 아파트한테 너네들이 거기다가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인가해주겠다. 거부했습니다. 소유자.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개발행위 허가도 많이 나와요. 정비구역에서 이 개발행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하는 행위. 1번. 이거 지금 2번 문제는 기출 문제입니다. 자, 우리 농업, 뭐 어업, 임업 등등 이런 거 다 경미하겠죠? 예.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거고. 어떤 분은 또 밑줄 치고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종묘 배양자, 탈곡장, 비닐하우스.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거죠. 대수롭지 않은 거.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구나. 정비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는 물건 적치에도 정비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없죠.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고. 동네 꼬마도 하는 게 낫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수요일날 저녁 때 우리 세종사이버대에 경매연구회라고 있어요. 같이 경매 강의하고 왔거든요. 경매를 갖다 물건 분석하는 거. 근데 이제 우리 경매연구회 회원들이 3학년에 편입하셨던 분들은 제 얼굴 처음 본 거야. 동영상만 보다가. 얼마 전에 편입하신 분들이. 그래서 자기가 이제 동영상을 내 강의 이렇게 듣다가 자기 아들이 자기 저를 안다는 거 얼굴을 거실에다가 컴퓨터 틀어놓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자주 하던 얘기를 갖다가 다 외운대 아들이. 제가 자주 하던 얘기. 경미한 상. 다 외운다. 경미한 상. 엄마는 못 외우는데 애들은 외워. 예. 예. 그래서 이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동네 꼬마들도 알아요. 엄마 때문에 탭 틀어놓기 때문에 컴퓨터. 정리하고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고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이 임시식재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경작지에서는 정비구역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는데 저촉되지 않으니까 개발행위 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허가 받아야 하는 모두는 가설 건축물의 건축. 지금 거기 나오죠. 가설 건축물, 중목의 벌채 등등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은 가설 건축물의 건축도 개발행위 허가 받아라. 중목의 벌채 및 식재, 공유 수면 매립은 토지 형질 변경이고 1개월 이상 물건 적지 전부 다네. 그렇죠? 전부 다. 이거 기출 문제예요. 예. 참고로 여기 1개월이 있잖아요. 이걸 3주로 낸 것 문제도 있었어. 3주 적지. 3주는 1개월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3주 낸 적도 있었습니다.
자, 4번에 이제 정비구역 행위 제한 나오는데 틀린 거. 이거는 조금 지나친 문제긴 하지만 자, 요 문제 나온 그 지문 그대로 봤을 때 틀린 건 3번이에요.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데 단 1개월 내 신고하라는 것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에만 나와. 그래서 1개월 내 신고하라는 말은 법 조문상 국토계획법에서만 나온다고요. 계획법에서만. 예. 법 조문상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시험에 나오면은 1개월 내 신고가 여기 법조문에는 없지만 서울시 조례나 이런 데는 다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래 이거는 문제를 안 낸다고 지금요. 그런데 왜 안 내셨을까? 이거 내면 분명히 이의신청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 이의신청 들어간다고. 서울시 조례에서 신고하라고 막. 일단 3번은 법 조문성 틀린 거예요. 1번 또 나왔죠? 물건 적시. 그렇죠? 2번 미리 허가할 때 의견을 들어라. 그러니까 정비구역에서 구청장이 허가해 준다는 거죠. 개발행위. 그럴 때는 정비사업 시행자가 재개발 조합의 의견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시행자 의견 들어라. 저촉될 수가 있으니까. 4번 30일 또 나왔죠? 기득권 보호 규정. 5번 또 나왔죠?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또는 다 중복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와 그 구체적 내용 옳게 연결한 것은 똑같은 문제네. 그렇죠, 그렇죠. 건축물의 건축, 가설 건축물 포함, 용도 변경. 그럼 1번이 정답이잖아, 그렇죠? 가설 건축물 포함하고 용도 변경할 때 개발이 허가 받죠. 근데 우리 도시개발구역에서는 용도 변경 말고 하나가 더 있었지. 대수선이 있었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대수선이 없어.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는 대수선할 때 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정비구역에서는 왜 대수선은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느냐? 대수선 하려면 하라는 거야. 나는 부시겠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대수선 하려면 해라. 나는 부시겠다 이거예요. 예. 도시개발법에서는 대수선을 하게 되면 보상금이 더 많이 나간다니까. 수선에 대한 보상금이 많이 나가니까 허가 받고 하는 거고 허가 안 내주려는 거고. 정비법에서는 그냥 하려면 해. 그냥 우리 부실 거니까. 대수선에 대해서 뭐 보상금 더 주고 이런 거 없어. 그냥. 근데 똑같이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허가 받으라는 거예요. 왜? 도시개발구역에서 용도가 상가다. 자기가 주택인데 이걸 상가 용도 변경하잖아요. 보상금 더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여기 정비구역에서도요. 내가 상가 소유자야. 이걸 주택으로 바꾸면 아파트 분양 선순위가 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 주택인데 다가구 주택이야. 다세대로 용도를 바꾸면은요. 세대별로 분양권이 나와. 그래서 이거 다 정비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허가 받으라고 하고 허가 안 내주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구체적 내용들. 근데 공작물에 설치해서 농림수산물, 간이 공장 허가 안 받는 거잖아. 2번 틀렸죠? 공작물 설치는 허가 받지만 간이 공작물 안 받는 거잖아. 그죠? 토속 채취라도 지장을 안 주면 허가 안 받는 거잖아. 물건 적치라도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그죠? 이게 존치가 아니라 남겨두기로 돼 있지 않나? 그죠? 옛날엔 존치였고 지금은 남겨두기로. 중목의 벌채 식재,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 허가 안 받는 거죠? 예. 문제 너무 많이 중복된다. 그다음 정비구역 등의 해제.
2011년도에 생겼죠. 정비구역 해제. 그래서 옛날에는요. 정비구역이 한번 지정이 되면 해제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비 사업을 오래 걸린 데가 서울의 옥수 13구역 30년 만에 입주했어. 서울의 달. 서울의 달 드라마 아세요? 봤어요? 서울의 달 드라마 주인공 누구야? MBC 드라마 서울의 달. 내가 드라마 재방송하는 그 케이블 TV에 보니까 나오더라. 서울의 달 1994년 드라마. 시청률 50%가 넘었대요. MBC 드라마. 주인공 누구였습니까? 누님은 잘 아실 거 아니야. 누님 아실 거 아니야. 예? 예? 한석규, 최시라. 그 정도 기억력이면 공법 60 맞아야 돼. 1994년도 드라마의 주인공 이름을 외울 정도의 기억력이면은 공법 고득점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명석한 두뇌를 갖고 계십니다. 예. 검증했어. 예, 검증했습니다. 예. 여기에 드라마 촬영지가 여기야. 옥수 13구역. 30년만 입주했고 이 드라마 찍을 때도 재개발 진행 중이었어. 예. 찍을 때도 입주는 이게 한 2015년에 15년 했나? 아마 입주는 2015년에 했나? 아마 그럴 거 2015년쯤 했을 거야 이게. 제 기억에는 2015년일 거예요. 오래 걸렸죠, 있죠. 예, 대단합니다, 저거. 그건 30년 걸렸어요. 60세 때 재개발 지분 사신 분이 90세 때 입주하셨어요. 다 돌아가시고 상속인들이 입주를 해가지고요. 젊은 부부가 너무 많은 거야. 제가 아니 여기가 한강변 옆이고 물론 한강은 안 보여요. 예, 가깝긴 한데 보이진 않아. 그런데 지분값이 좀 비싸거든. 근데 젊은 부부가 어떻게 또 이렇게 비싼 지분을 사서 들어왔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상속인들이야. 그래서 특이하게 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키즈 카페가 잘 됐어. 신기하지? 키즈 의외로 잘 된 거야. 옥수 13구역. 저는 그 옆에 옥수 12구역의 조합원이었고 그래서 이제 13구역 같은 데 때문에 반성의 의미로 만든 조문이 이거예요. 해제. 그래서 일정 기간 진도 안 나가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거고요. 여기는 왜 30년 걸렸는가? 이때는 해제 제도가 없었어요. 시작하면 중단은 있지만 포기는 없다. 하다가 중단, 하다가 중단, 하다가 죽는 거죠. 그래서 30년.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하여야 한다니까 의무적 해제가 되겠네, 그렇죠? 의무적 해제. 이건 기출 문제구나. 대표형 현재 기출 문제입니다. 5번 지문을 먼저 안 본 사람들이 분개했던 문제가 이겁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이게 뭐예요? 토지 등 소유자 몇 명? 20명 미만일 때 실제로는 상가나 공장을 짓는 재개발이었어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고요. 우리 시험 범위에는 4년짜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출제하시는 교수님께서 5년을 무심코 4년을 쓴 거야. 이분이 다른 법까지 다 아시는 분이었다 그러면 4년 안 쓸 거예요. 예. 시험 범위 안에서 4년짜리가 없거든. 무조건 틀린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5자를 4자로만 바꿔놓으면 문제가 될 줄 알았던 거지. 다른 법을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다른 법에는 4년짜리가 없어. 시험 범위에서는. 그래서 1번부터 힘들여서 4번까지 읽고 5번 오고 난 다음에 분개한 거지. 거꾸로 읽을 걸. 그렇죠? 1번 보세요.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내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 신청도 안 했을 때는 해제해야 된다. 3년이죠. 그다음 2번부터 4번까지는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조합이 사업 시행자일 때죠.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조합이 사업 시행자일 때 추진위원회가 나오면 2년, 조합이 나오면 3년간 뭔가 하지 않았을 때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다음에 이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5번이 틀렸는데요. 좀 문제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근데 해제됐을 때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은 상태 해제가 되면 구성 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보고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난 다음에 취소가 되면요.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죠. 따로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자동으로 된 것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5번이고요. 1번 2년 추진위원회 나왔으니까 2년. 2번 30일 이상 주민공람에서 의견을 들어라. 3번에 체크. 3번 질문은 중요하거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 30%야. 50% X, 과반수 X, 과반수 X 50% 이상 X,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할 때는요.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임의적 해제 사유예요. 그러면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다는 것은 해제를 반대하는 사람이 70%라도 해제할 수 있다. 가로는 진도가 많이 안 나갔을 때요. 추진위원회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 아직 추진위원회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해제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지문을 왜 제가 이렇게 체크하라 그랬냐 그러면요. 이게 천호동 지역에서 얼마 전에 적용됐어. 천호동 지역에 얼마 적용됐어. 내가 아는 지인이 거기에 재개발 될 줄 알고 지분을 샀는데 해제. 자, 근데 이 지문 보세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다 그랬잖아요. 이 요청이라는 말이고 30%가 동의라고 돼 있어? 동의가 아니지. 동의가 아니잖아. 요청이잖아. 이 의미가 아주 중요해졌어요. 왜 중요한지 들어보세요. 자, 우리 여기 정비구역 여기 해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몇 월 며칠 날 투표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30%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그때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 어떻게 했냐 그러면 구청에서 해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인해서 서류 제출하세요 그런 거예요. 해제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간 제한이 없이 계속 받는 거야. 당일날 투표하는 게 아니라 무슨 아시겠어요? 당일날 와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요. 그냥 해제 요청 서류로 써내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0%도 안 됐어. 처음 10%도 안 됐어. 근데 서울시에 구청이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구청 공무원이 뭐냐 그러면 이거 빨리 그 지정 해제를 해야지. 지정 해제 여러분들이 개발 행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구역 지정돼 있으니까 개발 행위 허가 받을 거 아니에요. 이거 빨리 해제하는 게 좋으실 텐데 사업도 진행 안 되고 이거 시간도 오래 걸리면은 재산권 행사만 제한 받으실 텐데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막 와가지고 지나가다가 와서 요청 소리 내고 사인해서 내고 사인만 하면 되니까 뭐 쓰는 게 아니라 사인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30분 넘어가 버린 거야. 30분 넘어가 버린 거죠. 이거 요청이라는 게 요청. 기간 제한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30% 이상이 동의해가지고 저 동의가 아니라 요청일 텐데 맞다 어떻게 요청인지 아냐고 속으로 나 먹고 있것만 하고 있거든.
그 추진위원회 구성 안 됐죠. 그랬더니 어떻게 아시냐는 거예요. 가로 써 있잖아 거기. 내 지인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매일 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의 실력을 못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집안 식구들,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 내 실력을 못 믿어. 예, 어렸을 때 공부 못하는 그 모습을 봤잖아. 예, 되게 못 믿잖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3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4번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체크해 주세요. 그 4번에 해당되는 지역이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에, 증산 4구역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의 증산 4구역 사례가 이거였습니다. 그 증산 4구역이요.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해제가 되는데 우리 요약집에서 공부한 게 있었어요. 2년 범위에서 연장해서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약집에 나오죠? 예. 그래서 증산 4구역의 조합원들이요. 법에 2년 연장해서 해제 안 할 수 있으니까 서울시장한테 2년 연장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서울시장이 연장 안 해주고 바로 해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증산 4구역 조합원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법원에다가 연장 안 해줬다고. 그건 누가 이겼나? 서울특별시가 이겼습니다. 법 조문을 봐라. 2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는 할 수 있다. 재량상이라는 거예요. 서울시장이 무조건 2년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재량상인데 본인의 재량권 범위를 연장 안 해준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증산 4구역이 패소하고요. 서울시장이 승소했어요. 뭐 사람들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야. 물론 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굳이 자기는 열심히 하겠다 그러는데 이거 갖다 해제할 이유가 뭐냐 그랬는데 조문이 이거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당시에 서울특별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필이 꽂혀가지고 서울은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서울의 뭐 골목길 같은 데다가 예산 몇십억 줘가지고 페인트 칠 새로 하고 포토존 만들고 막 그랬는데 증산 4구역은요 도시재생사업을 할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재생은요 뭔가 좀 남아있을 때 재생하는 거 아니야? 피부 재생도 뭐야? 좀 재생할 만한 피부만 재생하는 거 아닌가? 예. 근데 여기는 다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될 만한 곳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도시 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정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증산 4구역이 희생양이 돼서 해제가 됐는데 물론 지정하도록 요청도 못했습니다. 예. 자기가 도시 재생 선도조 지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요청하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요청도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이것만 보면은 다 사람들이 다 증산 4구역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증산 4구역. 그 유명한 증산 4구역. 그 증산 4구역 해제가 되는 바람에 여기서 이제 망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빌라를 프리미엄 주고 더 비싸게 산 사람들은 손해는 봤지만 빌라는 가지고 있잖아. 자기가 살거나 임대는 할 수 있잖아요. 도로 지분 사신 분들이 계셨어요. 증산 4구에.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토지 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이면 토지 종류를 묻지 않고 재개발 지역 아파트 분양권 나와. 그런데 도로 면적이 90제곱 넘는 거 산 거예요. 도로 샀어요. 재개발만 끝나면 아파트 받는 건 똑같아. 그렇지 망했잖아. 그러면 자기 땅을 동네에서 밟고 다니는 거야 그냥. 도로 지분 소유자가 제일 불쌍한 삶이 돼버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도로인데 저 내 땅이야. 사람 밟고 다녀. 재개발이 되면 아파트 분양권을 바뀌지만 그래서 도로 지분만큼은 이제 제 주변이 물어보면은 확실한 거 아니면은 사업 시행계 인가 받은 거 아니면 사면 안 돼 도로 지분은요.
유명한 증산 사구역 사례. 그래서 지금 3번하고 4번은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 아시는 교수님은 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엉뚱하게 정답이 5번이 있죠. 물론 취소된 것으로 본다지 취소 따로 할 필요는 없고,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취소, 조합설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왜 더 이상 못하니까. 예. 2번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해제. 정비구역 해제된 틀린 거. 5번이 말도 안 되죠. 자, 5번 보세요.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우리 보통 재개발 사업하는 지역은 용도지역이 전용주거 1종이나 2종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 주거 2종이나 3종으로 정비계획으로 변경을 해. 정비계획 안에 지구단위 계획 집어넣고 지구단위 계획의 용도지역 변경하는 거예요. 정비기반시설, 도로나 이런 것들 포함시켜요. 공원이나. 근데 환원된 것으로 본다지. 없었던 일로 환원된 것으로. 5번 틀렸죠? 예. 그 다음에 1번 아까 나왔고, 그렇죠? 2번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는 우리가 사후 처리하는 것이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후 처리. 마포 일대 서울에 40군데 이상 돼요. 위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구역 지정된 구역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그렇죠? 기본계획에 있었던 것으로 봐주는 거지. 4번 보세요. 토지 등 소유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과도한 부담이 뭐예요? 분담금이 너무 과도해서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들은 한 5억 정도 주거 아파트를 사야 되고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4억이면 사. 이 과도한 부담이에요. 이때는 해제할 수 있다. 이제 받고 이제 시행 방법이 나옵니다. 사업 시행 방법이 나오죠. 예. 우리 사업 시행 방법은 거기 지금 대표 유형을 한번 보세요. 뭐 우리 사업 시행 방법 요거 우리 잠시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